이미 1등급인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을 끄세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이 왜 1등급이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업을 듣고 계신가요? 만약 대형학원의 1타 강사의 커리큘럼을 듣고 있다면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26학년도 수험생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많이 쳐서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공부를 안 하는 녀석들입니다.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그룹은 아닐 테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이쪽이 50명입니다. 여기서 상위 4%는 1등급, 상위 11%는 2등급, 상위 23%는 3등급, 상위 40%는 4등급, 그 나머지는 중앙값인 5등급을 받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50명 중 4등 안에 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50명 중 대부분이 여러분과 같은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배우는 내용이 같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같고요. 그러면 그 수강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성적이 갈리게 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노력의 양이겠죠. 똑같은 걸 배우더라도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이미 1등급에 위치해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1등급이 아닌 여러분과 이미 1등급에 있는 학생들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같은 커리큘럼으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격차는 노력만으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만큼 1등급에 있는 학생들도 공부합니다. 2등급, 3등급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노력만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운 강의 중에서 성적이 낮았던 학생이 역전에 성공했다는 후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출발선이 다르기에 좁혀지지 않는 격차. 저는 이걸 노력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이 패러독스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름길을 찾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더 멀리 내다보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같은 규칙으로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역전할 수 없습니다. 수능은 하나의 커다란 게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게임의 승자는 언제나 그 룰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용한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국어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한 번도 국어 성적이 5등급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3 1학기까지도요. 하지만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냥 1등급도 아니고요. 100분이 만점을 맞았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것 같아서 성적 인증도 이전 영상 해두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위에 링크 참조해보시고요. 간단합니다. 저는요, 수능이란 게임 하에서 평가원이라는 규칙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비문학으로 친다면 대부분의 커리큘럼은 독해력과 추론력을 강조합니다. 지문을 읽고 이해하래요. 그 길고 복잡한 비문학 지문을 머리에 쑤셔 넣고 행간을 읽어내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문을 잘 이해하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해력이나 추론력은 단기간에 완성된 능력이 절대 아니란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거나 평소에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학생이라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년 내로 수능만을 위해서 독해력을 기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대변입니다. 게다가 독해력과 추론력은 가장 재능에 의해서 크게 저하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문을 독해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 맞추기보다 문제와 정답에 집중했습니다. 수능 국어는 누가 지문을 잘 이해했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정답을 더 많이 맞췄냐의 싸움이니까요.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문제만 잘 풀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전 고3 2학기 때 기출문제를 전부 뒤져가면서 정답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 않고도 문제의 구조만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법칙, 공식이 있었습니다.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공식이 있었던 겁니다. 평가원은 문제를 할 때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이의제기를 받지 않도록 명료하게 정답이 도출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답 선지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맞나 싶었지만 단 한 차례의 예도 없었습니다. 역대 평가원이 출제한 모든 지문과 모든 문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풀렸습니다. 남들이 12분 걸려 푸는 한 세트를 저는 4분 안에 100%의 정확도로 전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해봤자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건 제 정규반을 수강 중인 한 학생의 자가 피드백 노트입니다. 이 학생은 비문학 지문 한 세트를 5분 안에 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저게 쉬운 지문도 아니었습니다. 저건 2021학년도 대수능에 나왔던 예약 관련된 법 지문이었습니다. 까다롭기로 꽤나 악명이 높은 지문이죠. 수능과 평가원의 규칙을 이용해 문제를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게 되는 국어의 역설의 기법. 자세한 설명은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 참조하시고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전을 위해서는 역전의 한 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이 한 수의 위력을 직접 적용해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능 직전에 달렸던 댓글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